그러니까 뭐야? 분명히 시세는 1000인데 여기까지 해야 되나? 그냥 갈까요? 몇천 불러도 사가는 거야. 법정지상권 관련 질문인데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데 땅이 2분의 1 땅이 나왔다, 3분의 1 땅이 나왔을 때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겠어요. 그 만만치가 않죠. 자, 질문이 이렇습니다.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는데요. 내 땅이 반만 나왔대요. 지분으로 나온 겁니까? 네, 아니면 지분으로 나왔어요, 땅이.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우리가 땅 주인으로서 앞으로의 운명이 어떻게 되며 또 우리가 유리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1차적으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건물 철거를 하기가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땅이 전부가 나오고 건물이 안 나왔는데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든 철거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철거를 원하신다면 철거까지 집행이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철거 판결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건물은 전부지 않습니까? 땅은 지분이고. 그럼 거기서 어느 부분을 철거해야 되는지가 특정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땅의 반을 정확히 갖고 있어요. 그리고 건물이 올라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경험이 없을 때는 이것도 철거 못한다 그랬어요. 자, 다시 정확히 이쪽은 우리 땅이고 이쪽은 남의 땅이에요. 근데 합쳐서 건물이 올라가 있어요. 그럼 이거 건물 반으로 잘라야 되잖아. 철거하려면요. 맞습니까? 네. 그죠? 그거 내가 안 된다 그랬어. 한 10년 전에는요. 힘들다. 이거 어떻게 반으로 자르냐. 그랬더니 이제는 기술이 좋아져서 반으로 자르더라고. 깜짝 놀랐어, 진짜. 빌딩을 잘랐어요. 단독주택도 아니고. 자, 그러니까 이제 반을 갖고 있는 거는 철거도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반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똑같은 반이긴 하지만 구분되지 않은 지분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전부를 어떻게 철거하냐고. 근데 법리적으로 다투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니까 철거하라는 판결은 나. 그런데 사실상 철거를 할 특정되지 않으니까 철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소위 말해서 뻘짓거리라고 합니다. 괜히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노력해서 뭐 이긴 것 같은데 이긴 게 아니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좀 이 방법을 약간 바꿉니다. 법정지상권은 두 번째로 두고 우리는 지분을 샀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분에 대해서 협의가 없으니까 우리가 좀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세요. 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즉 반으로 나누라는 얘기죠. 그죠? 거기서 강력하게 뭘 밀어붙여야 되냐면 내가 어떤 쪽을 나눠도 당신의 건물 때문에 나의 단독 효용 가치가 없다. 이걸 계속 주장하세요. 제가 경기도 어느 지역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목적은 뭐냐? 이 속마음에 있는 목적은 상대나 판사님께서 하고 그렇게 하라는 그 속마음의 그 주제는 뭐냐면 땅만 나누지 말고 건물까지 같이 나누라는 겁니다. 그래야 정확한, 어차피 땅으로 못 나눠요. 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잠깐 말씀드리면 재판부, 즉 판사는 나눠줘야 돼. 반을 나눠줘야 된다고. 무슨 소송이, 무슨 물건이 들어와도, 아파트가 들어와도, 상가가 들어와도, 땅이 들어와도 나눠줘야 돼. 근데 좀 쉽게 이렇게 해볼게요.
아파트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 들어왔어요. 나눠줘야 된대. 근데 나눌 수가 없죠. 그럼 뭐 이걸 어떻게 나눌까 뭐 고민하고 뭐 자료 재고 이러지 않고 그냥 못 나누네. 현물을 못 나누네. 그럼 현찰로 나눠 가죠. 그래서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가 있는 겁니다. 경매로 나눠 가져라.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원하는 땅이, 즉 도로가 제가 있는 여기인데 서로 이 앞땅을 갖겠대. 그럼 막 어떻게 하면 잘 나눠줄까? 고민 안 해요. 그래? 너네가 다 앞땅을 갖고 싶어? 그럼 협의가 안 되는 거네. 돈으로 나눠가죠. 경매계에서 알아서 돈으로 나눠가죠. 이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거를 땅만 가지고 경매를 넣는다면 위에 건물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싸게 낙찰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손해고 그 상대방도 손해예요. 그죠? 그래서 전부를 경매 붙여갖고 건물과 나머지 2분의 1은 당신이 가져가고, 전부를 경매 붙인다는 건 아무 하자 없는 물건 아닙니까? 그렇죠? 가져가고 나머지 2분의 1 땅값만 내가 가져갈게. 뭐 더 많은 걸 달라 이런 게 아니고, 그게 뭐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한테도 좋고 그 사람한테도 좋고, 나아가 멀쩡한 건물을 날리게 생겼으니까, 날리게 생긴다는 의미는 매매가로 파는 것보다 경매가로 파는 게 더 쌀 테니까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협상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여러분들 협상은 이상하게도 돈이 많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지분의 협상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쫄려. 안 그렇겠어요? 똑같은 지위인데 여러분들은 1 갖고 있고 내가 99를 갖고 있어.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걸 팔려면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1밖에 안 갖고 있어. 돈으로 할까? 내가 9억 9천만 원짜리 땅이 있고 여러분들 1,000만 원짜리 땅이 있어. 여러분들은 신경 안 쓰는데 나는 거기에 엄청 몰입하고 있다고. 어떻게 팔아먹어야 되나. 맨날 이 사람이 꿈에 나타나. 근데 찾아가면 아유 나는 뭐 우리 부원장이 그러는데 한 30년 묻어달라고 샀다.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1,000 갖고 있고 여러분 9억 9천 갖고 있으면 그런 말 할까? 못해요. 30년을 어떻게 갖고 있어. 그러니까 뭐야? 분명히 시세는 1,000인데 여기까지 해야 되나? 그냥 갈까요? 몇천 불러도 사가는 거야. 왜? 난 9억 9천 있으니까.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땅의 일부와 건물 전부를 갖고 있는 저는 오히려 쫄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법정지상권으로 가면 내 어깨가 이렇게 높아져요. 철거해봐. 그런데 그쪽으로 가버리면 이거 뭐야? 돈이 많으니까 내가 오히려 가진 게 크니까 오히려 쫄리게 돼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뭐 그런 것도 없다면 그냥 법으로 가셔가지고 그만큼만 받아오시면 된다.